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일 마감 시장 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일어났고 오늘 이제 시장이 다시 재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좀 살아나는 종목도 있고요, 더 빠지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주식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예. 항상 내 투자 자금에 어떤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러면 최소한의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걸쳐야 하는 필터링을 하는 요소 3가지 정도만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나는 주식은 하고 싶고 돈은 벌고 싶은데 어떻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기준을 모르겠다. 이게 투기 종목인지 투자 종목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남들이 뭘 사야 된다 하는데 어쨌든 요 3가지는 항상 점검을 하자. 이 3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 3가지만 확실하면 문제가 생겨도 크게 나빠지진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시는 영풍지지처럼 원금 전액 손실이 된다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 거죠. 영풍지지를 예를 들어서 누가 매수를 해보자, 주가가 계속 올라간대, 10만원 간대 라고 얘기를 들은 거죠. 영풍지지? 종이 만드는 회사가 되겠어? 야, 지금 이 회사가 앞으로 2차전지도 투자할 수 있고 로봇도 만들 수 있대.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로봇? 그래? 한번 들어가 볼까? 이제 5만원에 이제 덜컥 매수를 한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소식만 듣고 주식을 사는 것과, 아니 한번 볼게, 그러면 알겠으니까 2차전지랑 로봇을 만드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만 한번 볼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저는 이제 주식을 볼 때 우선 누가 영풍지지를 떠나서 처음 들어보는 회사, 루닛이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있다 진짜. 그 루닛이라는 종목이 엄청 좋대. 앞으로 이제 로봇으로 AI로 건강 검진도 하고 암 진단도 하고 뭔가 새로운 의료 장비가 나온대. 그래? 정말? 한번 볼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루닛하고 영풍지지 2가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지? 일단 회사의 캐파를 먼저 보는 겁니다. 너 키 몇 센치야? 걔 180인데? 걔 2m인데? 와, 엄청 크네? 걔 160이래? 좀 작은데? 그럼 180, 딱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정할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180을 기준으로 2m면 키가 크고 160이면 키가 좀 작은 거죠. 150은 많이 작은데 2m 30이래. 우와, 겁나 큰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준이 우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쉽게 말하면 우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나 집처럼 너 그 강남의 압구정동에 아파트 30평 얼마지? 50억이야. 그래? 엄청 비싼데? 신도림은 얼마지? 20억이야. 부산은 얼마지? 한 5억이야. 왜? 부산은 서면은 10억이고, 구서동은 5억이고, 신도림은 20억이고, 압구정은 50억이지. 그건 이제 어떤 위치, 어떤 그 지리적인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기준이, 그러면 평균 대한민국 30평 아파트의 평균 기준이 얼마냐고 봤을 때 10억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 10억에서 50억이면 압구정은 정말 비싸고, 5억이면 되게 싼데, 근데 사람들이 거기는 자꾸 안 살려고 해 나간대. 예를 들어서 신도시라고 했는데 지금 세종 신도시 가보니까 한 5억 정도 하는데 30평. 진짜? 그 20억까지 갔다가 5억으로 떨어졌대. 왜? 세종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광풍이 되었다가 다시 냉정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아파트의 값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 아파트 시세가 바로 이 시가총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조 6천억. 그러니까 루닛이라는 회사는 13만원짜리 주식이 아니고 1조 6천원짜리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3만원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영풍제지도 지금 약 5,700원이라는 주식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2조 6천억이라는 회사의 시세를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70만원이네, 겁나 비싸네. 근데 이걸 70만원을 보는 게 아니라 50조라는 시가총액을 보는 거죠. 70만원보다 셀트리온이 훨씬 싼데? 훨씬 싸죠? 예.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20조. 자, 반대로 이제 가격은 비싼데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볼까요? 네. 그래서
금양이라는 회사를 보겠습니다. 요 금양과 HLB를 보시면 금양은 87,000원인데 시가총액 5조, HLB는 29,000원인데 3조.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높은데 가격이 낮은 거. 알테오젠. 네. 요런 건 이제 효유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시가총액은 1조밖에 안 하는데 주가는 13만. 와, 이 비싼 게 아니죠.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시총은 더 낮은 거죠. 가격은 비싸. 그래서 휴젤이 더 비싸다.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보다 셀트리온 제약보다 휴젤이 더 비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 가격보다는 시가총액을 보자.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알았으면 뭐 시세가 한 30억 하네, 20억 하네, 10억 하네,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맡겼을 때 4% 정도 이자는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10억이라는 아파트를 전세를 놨을 때, 전세를 놓으면 그 아파트 전세를 줬으니까 그 돈이 이제 10억이 나한테 수중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내가 그 10억을 가지고 은행에 맡기면 4%는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내가 돈을 벌려면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4%는 1년에 벌어야 된다. 왜? 물가 상승률이 3, 4% 되니까 물가 상승률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돈이 가만히 있으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주지 않는 이상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는 거죠. 근데 돈을 그냥 현금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자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내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돈을 주식을 사든 은행에 갖다 놓든 뭔가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러면 4% 은행에 주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기업은 뭐죠? 이익을 내서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환원. 결국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이 이제 돈을 못 벌면 그 기업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앞으로 돈을 벌 건지, 지금 돈을 벌 건지, 아니면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던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주식시장은 대신에 과거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얼마나 벌고 있느냐도 별로 안 중요하고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루닛이라는 회사는 최소한 1조 6천억짜리 회사니까 아까 말했던 4%, 5% 이상은 돈을 벌어야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5% 이상은 벌어야 된다. 은행에 맡겨도 1조라는 돈을 은행에 맡겨도 돈을 버는데 이 뭐 돈을 못 벌면 안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기업이 1조짜리 회사면 그래도 최소한 5천억은 500억은 벌어야 된다. 그런 거죠. 최소한 제 생각엔 700억 정도는 벌어야 된다. 10% 뭐 원래는 저의 기준은 10%는 벌어야 1,600억 정도는 벌어야 된다라는 거죠. 1조짜리 회사라면.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재무제표를 보면 얼마나 버는지 가서 보면 이거 뭐지? 야, 이거 뭐야 이거. 자, 앞으로 뭐가 나오긴 나온다는데 적자가 지금 5년 연속에서 한 1,000억 정도 적자를 받네요. 와, 1조짜리 회사인데 1,000억 정도 적자를 일단까지 받고 지금 매출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AI를 개발해서 뭔가 암 진단을 하든 뭐 진단을 하든 뭐 이렇게 된대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일단 당장은 돈을 계속 못 벌고 있네. 그럼 안타깝지만 나는 좀 투자하기 힘들겠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뭐 여러분은 투자를 하시든지 뭐 누군가는 투자는 하겠지만 나는 AI가 암 진단을 하든 말든 나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이제 이건 패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영풍재지. 영풍재지가 거의 시가총액 2조 가까이 갔었습니다. 5만 원일 때. 2조? 영풍재지가 좋다고 해서 보니까 2조라고? 그러면 2조짜리 회사면 최소한 2천억은 벌어야 되는데 가서 들여다보는 거죠. 2천억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매출이 2천억이 안 되네? 총 판매가 2천억이 안 되는데 2천억을 벌 수가 없겠죠? 2천억치를 팔아야지 100% 마진이 나와도 2천. 근데 이게는 보시면 1,000억 팔아서 78억 벌었네.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1,000억 정도 팔았으면 아까 얘기했던 최소한 40억 정도는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 은행보다는. 근데 얘는 은행보다는 많이 버니까 80억 정도 버니까 장사를 잘한 거죠. 8% 정도 벌었으니까 장사 잘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사 잘하는 기업이 그러면 1,000억짜리 회사가 80억 벌으니까 이 회사의 가치는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뭐 얘가 땅이 많은지 뭐 돈이 많은지 현금이 많은지 자산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산도 한 2천억 정도 있으니까 그래,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땅 회사 2천억 정도 되니까 그럼 너의 캐파의 어떤 맥스는 2천억 정도짜리 회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문제는 2천억짜리 회사가 어떻게 됐죠? 주가가 5만원 순간적으로 2023년 되면서 뭐 위쳐 전지를 한다는지 아니면 뭐 로봇을 만든다는지 뭘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넣어서 5만원까지 올라가면서 2조짜리 회사로 바꿨습니다. 그럼 2조짜리 회사로 바뀌었으면 2조에 만한 걸맞는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감원이 이제 들여다본 거죠. 너 도대체 뭘 만들길래 올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니? 근데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거죠. 이상한데 계좌를 들여다보니까 뭐 한 100개의 계좌에서 맨날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거래 내역이 그렇게 나와있네. 100개 계좌를 들여다봐 보니까 키움증권이네. 왜 키움증권 왜 이렇지? 근데 이게 사고 파는 게 보니까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거죠. 전부 미수네? 예. 현금으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죠. 빚으로 계속 사고 팔고 너 주식이 내가 사고 내가 주식이 내가 사고 A와 B와 C가 100개의 계좌가 1번부터 100번까지 A부터 Z까지 서로 계속 교차하면서 사고 팔고만 하고 있지 다른 사람의 계좌가 관여가 안 되고 있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상한데 조사 한번 해볼까? 조사 들어가 보니까 이게 다 꽝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자마자 원래 가치대로 지금 하한가 땅땅땅땅땅땅 5방 맞고 지금 5,700원인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어떻게 된다? 그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10%의 돈을 벌고 있는지, 근데 그 기업의 가치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이제 2,600억짜리 회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일 하한가 맞으면 이제 원래 가격대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대한금속이 상한가 같답니다. 대한금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가총액 540억이네. 그러니까 이 회사에 540억짜리 회사가 인수를 뭐 만다고 했는데 인수 당하는 회사가 시가총액 2조다.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대한금속이 매출이 2,500억인데 영업이익이 130억 찍었습니다. 그럼 얘는 지가 가지고 있는 캐파보다 장사를 잘한 거죠. 자산이 4천억이나 있네요. 야 이거 시가총액 500억짜리 회사가 자산이 4천억이네. 그럼 얘를 없애고 팔아버려도 땅이고 남은 것들이 한 4,500억 정도 돼. 근데 문제는 부채가 2천억이네요. 그냥 부채 갚고 나면 얘는 남는 게 없는 깡통이네 거의. 예. 어쨌든 빚 다 갚고 나면 뭐 별로 그냥 회사가 앞으로 경영해서 100억씩 10년 벌어서 1,300억짜리 회사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한금속이라는 회사도 지금 500억짜리 회사로서는 일반적인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문제가 없다면 이 회사는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법적으로 나중에 뭐 문제가 되거나 상장 폐지되거나 어떤 뭐 이슈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 안 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겠죠. 그래서 1번은 시가총액 대비 10% 정도 돈을 벌고 있느냐가 기본이다. 이거를 지키고 있느냐 못 지키고 있느냐 이걸 우선 들여다보자 이거죠. 누가 주식 괜찮네 라고 물어보면 이 주식 좋아 이 주식 사야 돼 라고 얘기하면 1번. 이제 두 번째, 그럼 이제 10% 정도 돈을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10% 정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10%를 돈을 버는지 가짜로 벌 수도 있잖아요. 너 진짜 버는 거야? 가짜로 버는 거야? 과거에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난 항상 10% 이상, 20%, 30% 돈을 벌고 있어. 그래? 그럼 뭐 증명을 해봐. 그냥 재무제표 보는 게 좋죠. 근데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 배당을 주는 겁니다. 예, 배당. 너 돈 번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줘. 예, DPS. 배당을 이렇게 주는 거죠. 17원씩 330. 많이 줬네요. 이때 양풍지지. 대한금속. 예, DPS. 야, 배당 안 줬네. 좀 이러면 좀 이상한 거죠. 왜 배당 안 주지? 너 아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며. 50억씩 100억씩 번다며. 왜 배당을 안 주지? 근데 우리가 가장 배당을 잘 주는 기업으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KT라는 회사가 있죠. 우리 원래 KT. 자, 얘네들 돈 많이 벌어요. 돈을 잘 버는데 배당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매년 3, 4%씩 꼬박꼬박 주고 있는 거죠. SKT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기업들은 돈을 잘 벌면 뭐를 준다? 네. 배당을 준다 라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배당을 4%, 5% 이렇게 꾸준히 SK텔레콤도 줬습니다. KB금융지주도 꾸준히 배당을 4%씩 5%씩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기업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얘기했던 이 KB금융이 정상적인 첫 번째 요소가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을 10% 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20조짜리 회사입니다. 20조짜리 회사면 1년에 20억, 죄송합니다. 2조 정도는 벌어야 되죠. 20조짜리 회사니까 2조는 벌어야 돼. 최소한 2조는 벌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얼마를 벌고 있느냐? 예, 무려 7조를 벌고 있습니다. 2조 대비 곱하기 3, 2조 대비 3, 거의 10%가 아니고 30%의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다 은행주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은행주? 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합격이 됐죠. 그래서 국민은행을 주식을 산다고 봤을 때, 야, 국민은행 주식 좋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연함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 당연한 주식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꾸 뭔가 새로운 정보, 새로운 거, 뭔가 어마어마한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고 그런 주식들을 테마주들을 초반기에 했었죠. 근데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백투더 베이직 원래대로 돌아와서 정석 투자로 다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정상적인 투자를 하자, 정상적인 회사를 사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패턴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주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주식 때문에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죠. 그런 주식들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주식을 다 끊고 나서는 주식이 아무리 떨어져도 괜찮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 두 가지 기준이 부합되면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이 두 가지 기준을 합격을 하면 근데도 조금 불안할 수가 있는 거죠. 배당도 주고 그래 다 주는데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건 너무 좀 재미가 없죠. 솔직히 이렇게 주식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은행에 그럼 이럴 거면 그냥 은행에 놔두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 국민은행에다가 예금 드는 것보다 국민은행 주식 사는 게 솔직히 이자는 더 셉니다. 지금 6% 주니까요. 지금부터 이 주식을 사서 11월, 12월 연말까지 가져가면 6% 이자를 줍니다. 근데 안타깝게 연말에 배당락이 떨어지긴 하죠. 근데 대신에 배당락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계속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배당락 떨어지고 나서 커버하고 오히려 10%더 올라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돈을 내년에도 잘 벌 수 있다면 5만원에서 배당락 10%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5만원 돌아오고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배당락이 아예 안 이루어지고 그냥 바로 또 5만 5천원, 6만원 내년 실적 더 좋아진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요런 재미로 주식 투자를 하면 큰 걱정을 할 게 없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고 조금 사이드에 있는 주식들을 봐야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본 거죠. 이제 서원인텍이라는 주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원인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되게 좋은 회사라고 하는데 누가 이 주식을 한번 사라고 하는데 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보는 회사인데요. 저도 처음 봅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 저 같이 한번 그러면 1번, 2번을 한번 같이 체크하고 3번에 뭘 봐야 될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번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회사의 그럼 얘 규모가 어느 정도짜리 회사냐? 서원인텍. 그래서 1번으로는 시가총액을 저는 보겠죠. 시가총액 1000억짜리 회사네. 얘는 그러면 한 신도림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 정도 수준, 한 중간 정도 수준? 압구정처럼 이렇게 높고 낮은지 아니면 부산에 있는 그냥 외지에 있는 아파트 2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인가? 이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1000억짜리 회사면 최소한 회사의 기본 10% 돈을 벌어야 된다. 은행보다는 돈을 잘 벌어야지 너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쵸? 예,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죠. 1000억, 100억은 벌어야 됩니다. 1년에. 그럼 재무제표 가봅니다. 그럼 1년에 얼마 버냐? 자, 한 번 잘 벌면 안 되겠죠. 자, 2018년부터 50억, 2019년 200억, 2020년 180억, 2021년 130억, 작년 220억. 잘했네요. 그렇죠? 20%, 15에서 20%를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매출은 2,500억에서 3,000억. 매출도 꾸준하네요. 그냥 마진이 왔다 갔다 하네. 조금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데, 일단 최근 2, 3년도는 괜찮았고, 분기를 보면, 분기는 좀 안 좋네요. 예. 합산했을 때 작년보다 조금 빠지는데 3, 4분기가 좋아지면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가총액은 한 2천억 정도인데 아까 얘기했던 자산을 보니 자산도 한 2,300억인데 빚이 400억인데 자본이
1900억이니까 재무 구조도 튼실한 거죠. 부채 비율도 20%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부채가 없는, 그냥 너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 나 압구정에 50억짜리 아파트 샀어. 그래, 그 누구 돈 샀어? 내 돈이야. 내 돈이야. 그 내 돈이 얼마인데? 40억은 내 돈 주고 사고 10억은 대출 받아서 샀어. 그러면 이건 진짜 쥐 아파트인 거죠. 근데 너 그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 어떻게 샀어? 10억은 내 돈이고 40억은 대출 받아서 샀어. 병신 아니야? 너 그 이자 어떻게 감당할래? 모르겠어. 올라가겠지.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집 날아가는 거지. 그 아파트 40억, 50억, 40억 대출 받아서 압구정 아파트를 50억 주고 샀는데 얘가 40억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깡통 되는 거죠. 은행에서 너 이리 와. 빨간 딱지 딱 끊고 그냥 나가라 하겠죠. 왜? 이자를 못 내니까. 자기는 잠도 못 자겠죠. 압구정 아파트에서 잔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기업도. 자, 그래요. 그러면 이 회사는 합격인데?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너 진짜 돈 번 거 맞아? 이 돈을 어떻게 했어? 이 돈을 잘 활용하고 있니? 배당 주니? 배당을 가보겠습니다. DPS 보니까 300원, 300원, 350원, 350원, 400원 줬네요. 자,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현재 5,000원짜리 회사인데 얼마 준다고요? 400원 줬다는 거죠. 작년에. 그 작년에 350원 줬대. 괜찮은데? 5,000원짜리 회사인데 그러면 50원씩 8%, 7, 8% 정도 이자를 준단 말이죠. 와, 그럼 거의 은행 정도 수준으로 국민은행만큼 이자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 국민은행에 맡기는 거 수준으로 이자도 잘 받고 있는 거죠.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꾸준히 줬다는 거는 앞으로 꾸준히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성인택은 야, 돈도 많고 자산도 많고 부채도 없고 괜찮은 회사네. 이 회사가 이제 괜찮은 거죠. 뭐 하는 회사지 너? 뭐 하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1차 벤더로서 휴대폰 부품 액세서리를 제품 공급하고 있으며 LG 에너지솔루션, CMSC, PMCM 동부가 개발하고 있어. 풍속회사 하이노 전인텍. 베트남에 해외 공장 지어놓고 LTE 사업은 좀 어쨌든 동료들 매출이 좀 감소하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회사는 깨끗한데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도 매출이 망가지고 있고 글로벌 핸드폰 부품 이런 것들이 다 좀 다운 사이클이긴 하니까 조금 이익이나 매출은 좀 다운 되겠네요. 3, 4분기. 어쨌든 삼성에 납품하고 있고 LG 에너지를 납품 두 개,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우회사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1번, 2번. 와, 너무 괜찮은데? 너무 알맞더라. 지금 이 회사는 굉장히 배당도 많이 주고 재무도 좋고 부채도 없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개 남은 거 뭐예요? 세 번째. 자, 그러면 그래 좋아. 근데 그러면 얘가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으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체크를 합니다. 이 회사 주인이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냐를 체크합니다. 대주주 지분을 체크합니다. 김재윤 30%, 최영애 8%, 김지현 6%, 김재희 5%, 손승진 0.1% 이렇게 되네요.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이 주식의 절반은 대주주들이 갖고 있다는 거는 이 회사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명확하게 있다. 이 회사가 넘어지면 1,000억이라는 주식 투자 시가총액에서 500억이 어떻게 된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억, 20억을 사놨다 하더라도 내 10억이 반토막 나서 5억 되는 것보다 이 사람들 500억, 300억, 200억이 100억 되는 게 더 안타깝기 때문에 이 김재훈 대주주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지금 300억을 어떻게든지 600억을 만들려고 1000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높은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 이거 회사 인수할래, 가져갈래 라고 해도 내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면 주가가 5,000원짜리가 10,000원, 20,000원 올라가겠죠. 주식을 산다면. 그냥 서로 싸우면 우리는 좋은 거죠. 주식 투자자로서.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이제 클리어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얘는 볼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오케이 하면 그다음부터는 얘는 폭락할 가능성이 좀 낮죠. 폭락하는 이유는 이제 그다음부터 폭락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진짜 매출이 안 나오거나 삼성전자 망가지거나 아니면 LG는 계약 당 끊긴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완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크게 많이 올라가거나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 기업이 워낙 안정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으로는 작전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냥 진짜 삼성전자 수주가
아니면 LG 에너지가 갑자기 터지면 그때는 이제 5,000원, 만원, 2만원, 3만원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얘는 지금 1,400원에서 17,000원 갔다가 지금 5,000원 좀 많이 빠지긴 했네요. 이거는 이제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이제 이런 기업들을 홈페이지 가서 그럼 아까 뭐 1차 벤더 회사 LG 에너지 뭐 한다는데 뭔데 도대체? 그럼 제품을 보는 거죠. 그럼 제품이 그냥 뭐 아마 기본적인 이런 뭐 간단한 부품들입니다. 코카콜라 병 뚜껑 아니면 코카콜라 캔에 알루미늄 캔에 꼭지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이거 갤럭시 스마트워치 이런 거 고기 이거 벨트 밴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웬만해서는 업체가 바뀌지는 않죠. 이거 하나 만드는 게 뭐 쉽게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핸드폰 커버 만드는 키보드 패드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키보드 패드는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진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LG 배터리 보호 회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뭐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보호 회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갑자기 뭔가 수요가 확 늘어난다거나 뭐 하면 조금 변화가 되시는데 딱 보더라도 사업 아이템이 뭔가 앞으로 미래에 엄청 센세이션한 뭔가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코카콜라 캔 뚜껑 아까 말했던 코카콜라 병 뚜껑 뭐 이런 것들 정말 작은 부품 하나 두 개를 꾸준히 파는 그런 기업들 알짜 회사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회사가 이제 대표이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아까 세 번째 특징 이제 대주주 현황을 보라고 했는데 이런 회사들이 좀 재미있게 돌아가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뭐 대주주 지분이 바뀐다거나 그래서 뭐 딱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김재윤 씨가 이제 아빠죠. 그다음에 최영희 씨가 엄마예요. 근데 김지연이 거의 자식입니다. 김재희 뭐 딸이거나요. 대충 이런 보면 이렇게 한번 이러면 진짜야 하면 이제 얘를 보려면 금강원 공시를 들어가 보면 이제 주주 현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나옵니다.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를 딱 보면 주주 구성 현황에 보면 이제 가족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빠인지 엄마인지 딸인지 아닌지는 이제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김재윤이 이제 잠깐만요. 임원이 아닌가 보네요. 얘는 보실까요? 지금 보통 이 정도 되면 김재윤, 최영애를 보겠습니다. 8%. 최영애가 임원이 아닌가 보네요. 최영애 안 나오네. 최영애, 김재윤 1970년대. 와, 이거 1970년 그럼 젊으신 분인데 거의 50대인데. 와, 그러면 최영이가 42년생인데 남자인데 아빠 장인어른? 최영이 그건 상관없겠죠? 그건 상관없을 것 같고. 와, 없네.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들이 임원이 아니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엄마와 딸, 와이프와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네. 나왔네요. 아빠군요. 아닌데, 최영애면 엄마고, 자, 보겠습니다. 김지연, 그쵸. 이건, 김자연, 이거, 한자, 이거, 제가 한자에 약했는데, 이거 자녀인가요, 이거? 매, 누이? 그러면, 그렇군요. 그러면, 엄마가 있고, 김재윤, 그럼 이미 상속이 끝났네. 그러니까 아빠는 어디 가셨죠? 부가 안 보이네? 아빠는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이제 이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빠가 이제 회사를 창업해서 만들었는데 엄마랑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고 최영애 씨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김재윤, 김지연, 김재영이 다 한 거죠. 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지금 저 정도 아까 말했지만 70년대생이면 그쵸, 이세경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형이 엄마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엄마 지분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그리고 누나들이나 동생, 누나인지 뭐 동생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안 나오네요. 최영애도 엄마도 이사로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주식이 많다고 해서 이제 이사로 선임해놓고 월급 받아 먹는 그런 정도의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주주 현황도 괜찮네요. 아빠가 없네, 그렇죠? 아빠가 지분이 아빠가 부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누구시지? 이분들도 뭐 다 친인척인가 본데요. 어쨌든 그렇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런 기업을 지금 예를 서원인텍이라는 기업을 사놓으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폭망하는 인생을 이제 말아먹는 우리 더 이상 주식에 대해서 이제 끔찍한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는 잘 없죠. 만약 안 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배당을 받으니까 뭐 7% 정도의 5%에서 7%는 꾸준히 이제 받을 수 있는 기업인 거죠. 코카콜라 캔 뚜껑 잘 안 없어지거든요. 예. 삼성 밴드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삼성에서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갤럭시 뭐 나오면 또 새로운 아이템을 또 수주 받는 거죠. 웬만해서는 얘가 뭐 또 다른 쪽으로 갑자기 삼성에서 뭐 바꿀 리도 없고, 결국 아빠랑 삼성이랑 또 연관이 좀 있고 자녀분도 삼성이랑 계속 이렇게 계속 업무를 해왔겠죠. 뭐 그다음에 뭐 그들도 계속 뭐 그냥 보이지 않는 뭔가를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쉽게 끝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서원인텍이라는 회사가 뭐 꾸준히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제가 뭔가 특별한 얘기보다는 좀 주식을 하시면서 한 이 정도 세 가지는 알고 들어가자. 그냥 정말 기본적으로 요거 세 개만 알고 있어도 내 인생에 완전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든 주식 투자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일은 좀 없을 거다. 예, 아까 얘기했던 이런 영풍지지 같은 주식을 혹시 만나더라도 요 세 가지 필터링을 거치면 웬만해서는 걸러진다. 예, 그래서 꼭 그렇게 좀 얘기 드리면서 오늘은 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